여러분, 나이가 들면 가장 큰 걱정 중 하나가 바로 혼자 사는 것과 외로움입니다. 혼자 살다 보면 밥을 대충 먹거나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없이 지나가는 날이 많습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 신체 건강은 물론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목받고 있는 새로운 주거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노인 쉐어하우스입니다. 오늘은 노인 쉐어하우스가 무엇인지 실제 사례와 입주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후 주거의 대표적인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공간 부족, 경제적 부담, 세대 간 갈등 등 다양한 문제가 생깁니다. 둘째, 혼자 사는 경우입니다. 혼자 사는 자유는 보장되지만 외로움과 안전 문제는 여전히 큰 걱정거리입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외로움 경험률은 60% 이상이며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건강 문제도 심각합니다. 셋째, 요양원입니다. 요양원은 전문적인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자유가 제한되고 비용 부담도 크며 일부 어르신들은 요양원 생활에서 소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혼자 살기엔 불안하고 요양원은 답답하다고 느끼시죠. 이런 고민 속에서 새로운 선택지로 떠오른 것이 바로 노인 쉐어하우스입니다. 노인 쉐어하우스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모여 각자 방은 독립적으로 사용하면서도 거실, 주방, 정원 등 공동 공간을 함께 쓰는 주거 형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혼자 사는 자유와 함께 사는 즐거움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장점은 다양합니다. 먼저 경제적 절약입니다. 월세, 관리비, 식비를 함께 나누면서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의 한 쉐어하우스에서는 평균 월세가 25만 원 수준으로 독거 아파트 비용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둘째, 정서적 안정입니다. 외로움이 해소되고 친구가 생기며 자연스럽게 대화와 소통이 늘어납니다. 심리적으로 안정된 생활은 우울증과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셋째, 안전입니다. 응급 상황 시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서로의 일상을 체크하면서 안전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넷째, 삶의 질 향상입니다. 취미 활동, 공동 모임, 프로그램 참여 등으로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쉐어하우스에서 정기적으로 영화 감상, 그림 그리기, 스마트폰 배우기, 요리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입주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서울시 공유주택에 거주 중인 A 어르신은 혼자 살 때는 밥 먹는 게 가장 힘들었는데 지금은 같이 밥을 먹으니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부산의 이호호 할머니는 혼자 집에만 있으니 적적했지만 쉐어하우스에 들어온 뒤 친구도 생기고 매주 텃밭 가꾸기와 노래방 모임까지 즐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부 쉐어하우스에서는 어르신들이 소규모 동아리를 만들어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삶의 만족도도 높아집니다. 물론 단점도 존재합니다. 첫째, 프라이버시가 제한됩니다. 혼자 살 때처럼 완전히 자유로운 공간은 아니기 때문에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둘째, 성격 차이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취향이나 생활 습관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다 보면 작은 갈등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셋째, 일부 쉐어하우스는 의료와 돌봄 서비스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넷째, 운영 방식에 따라 만족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갈등도 소통과 규칙 설정을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실제로 부엌 설거지를 안 하던 분 때문에 작은 눈치 싸움이 있었지만 공동 규칙을 만들어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밤마다 코를 고시는 분 때문에 귀마개를 단체 구매한 우픈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해외에서는 노인 쉐어하우스가 이미 오래전부터 발전해 왔습니다. 일본의 코레카라 안심주거에서는
어르신들이 취미 활동을 하고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코하우징 모델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규칙을 만들고 공동체를 운영합니다. 미국의 55 커뮤니티는 골프장, 수영장 등 다양한 시설까지 갖춘 대형 쉐어하우스가 많습니다. 스웨덴이나 캐나다에서도 비슷한 모델이 있으며 어르신들이 활발하게 사회적 활동을 하면서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각국의 사례를 비교하면 노인 쉐어하우스가 단순한 주거 형태가 아니라 정서적, 신체적 건강까지 함께 챙기는 생활 모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지자체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쉐어하우스를 찾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 부산, 광주 등 대도시에서는 노인 공동생활주거 또는 고령자, 쉐어하우스로 검색하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민간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쉐어하우스를 찾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증금은 보통 100만 300만 원 선이고 월세는 20만 40만 원 정도로 지역과 시설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입주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 만 60세 이상, 독립생활이 가능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건강상 큰 문제가 없고 기본적인 자립이 가능하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로 일부 쉐어하우스에서는 12주 체험 거주가 가능합니다. 실제 생활을 체험해보면서 적응도를 확인하면 보다 안정적으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 전 준비 팁도 있습니다.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공동공간 규칙을 미리 체크하며 체험 거주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입주 후 적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또한 부모님이나 본인이 입주할 경우 가족과 사전에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새로운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필요할 경우 방문을 통해 지원하는 것도 좋습니다. 쉐어하우스는 세대 통합 모델도 있습니다. 청년과 어르신이 함께 사는 형태로 청년은 저렴한 월세를 활용하고 어르신은 활력과 친구를 얻습니다. 서로 배움과 교류가 생기면서 세대 간 윈-윈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부모님이 쉐어하우스에 입주한 후 자녀들의 반응도 대부분 긍정적입니다. 처음엔 낯선 사람과 사는 것이 걱정됐지만 정서적으로 안정돼 안심된다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모델은 공동체 참여, 사회적 활동, 세대 간 교류까지 가능하게 해줍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혼자 살던 분도 쉽게 적응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적응 기간은 24주 정도이며 체험 거주를 활용하면 더 수월합니다. 치매나 건강 문제가 있어도 입주가 가능한가요? 간단한 자립 생활이 가능하고 일부 쉐어하우스에서는 간단한 건강 체크와 돌봄 지원을 제공합니다. 자녀가 반대한다면 어떻게 설득할까요? 부모님이 직접 생활을 체험하게 하거나 입주 후 장점과 안전성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노인 쉐어하우스는 외로움 해결, 비용 절감, 건강한 생활 세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새로운 노후 주거 방식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례와 해외 모델, 입주 방법까지 살펴보았듯이 충분히 준비하고 선택한다면 노후 생활을 더욱 즐겁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 혹은 본인의 노후의 쉐어하우스를 선택하실 건가요? 댓글로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